조금 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을 통해서 12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김영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국정조사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언론인 네.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좀 견해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MBC 출입 기자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어젯밤에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른바 뉴욕 발언 보도 등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라고 평가하세요, 위원님? 그래서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보도를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대한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부와 그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실과 그리고 MBC 간에 계속적인 공방이 있었고 또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항의하는 무슨 특위까지 만들어서 MBC 앞에 가서 의원들이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뭐 사실 집권 여당의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보는 게 참 착잡하긴 한데요. 뭐 이런 이 정부와 언론이 건강한 그런 갈등 관계, 견제 균형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쪽의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보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그 해당 보도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이지 그 보도를 한 언론사를 낙인 찍어가지고 뭐 취재 편의를 제공하네 마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취재 편의에 대해서는 현장에 왔을 경우에 그 취재 편의는 그대로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 하겠다, 제공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서로의 감정 이 격화됐기 때문에 그 전용기를 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용기를 타는 것도 다 그냥 공짜로 태워줬었어요. 과거 한동안은. 옛날엔 그랬죠.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돈도 다 내잖아요, 취재비. 돈은 다 냅니다. 예. 돈은 다 내는데 예. 그 돈을 내는 것 근데 이제 취재 그 전용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MBC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왜곡 편파 보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그 편의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에서 언론사 낙인 찍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이. 언론사의 낙인 찍기 글쎄 그걸 그냥 무슨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낙인을 찍는다라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저는 저희 당의 입장은 MBC 뭐 지금 이제 김종배 앵커도 거기 소속돼 계시니까 제가 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MBC의 그동안의 연속적인 보도가 어떤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고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좀 평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초래된 것은 아니고요. 뭐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긴축, 그다음에 달러 강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를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문제가 있었고요. 더구나 이제 그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그다음에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머지않아서 핵실험을 제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계된 경제 그리고 북핵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6개월 내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집권당 내부로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사태라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비대위가 만들어졌다가 법원에 의해서 해산되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만신창이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굉장히 힘든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 초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좀 있었겠죠. 예. 하지만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된 뭐랄까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성찰하거나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랄까 당정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 뭐가 문제였는가들을 갖다가 지금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딱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내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구 참사 국정조사 문제로 좀 넘어가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이 부분은 세월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배가 깊은 바닷속에 침몰해 있었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찰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가 지시 내용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영상은 또 시민들께서 찍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뭐가 잘못이었고 왜 대비가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왜 대응은 그렇게 늦었는지 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 특검 이런 부분이요. 이것은 현재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요구를 한다면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이번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고 대책을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엊그제 운영위에서 열렸던 대통령실 네네. 질의응답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지금까지 보도가 나온 부분이라든가 혹은 특수본에서 밝힌 내용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호통치고 고함치는 걸로 결국은 끝났거든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국정조사를 봤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무슨 진상이 밝혀진다든가 문제 해결책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을 사실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국정조사를 한다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고 정쟁화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해왔고 아마 그것은 김정배 앵커께서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번 사고, 참사가 무엇이 원인이었고 문제였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죄송합니다. 네.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국정조사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사특위를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나 국정조사 그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글쎄 정진석 위원장께서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국정조사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져야 되는 게 경찰인데 지금 수사 주체가 경찰이고 결국은 셀프 수사인데 뭘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일단 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검수완박법의 후유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수사가 특수본의 수사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이어서 결코 자기 꼬리 자르기라든가 네. 뭐 더 은폐하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은? 특검이라는 것이야말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뭐가 부족하다, 미진하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압력을 받아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예. 이럴 경우에 저희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앞에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뒤에 부분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나오는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수사가 왜곡됐다, 이럴 경우에는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열렸던 경우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무엇이 밝혀졌죠?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청문회가 열리고 했습니다. 예. 거기서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그냥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 외에 혹은 뭐 불러다가 그 증인들을 망신 주거나 공격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를 밝혀내거나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그러면 그건 근원적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의 논리에 저는요, 따르면. 국정조사 자체가 네. 저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봤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의원들이 직접 나서셔서 서로 쉽게 죄송합니다만 스스로의 공을 세우느라고 했던 질문 또 하고 그리고 호통치고 그 증인들에게 계속 뭐 윽박지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같은 경우는요, 의원들은 앉아있고 전문 조사관들이 앞에 나와서 조근조근 증거를 따지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있고 내용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예, 예. 저는 무슨 뭐 3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 자기 질문을 2분 50초 동안 하고 10초 동안에 답변을 하라. 혹은 뭐 얘기하다가 말고 내 질문 시간 바쁘니까 답변하지 마라. 이런 식의 현안과 같은 국정조사라면 정말 언제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해봤자 무슨 아무런 성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실관계 하나만 좀 그 확인차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어제 어떤 네. 보도가 있었냐면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논란과 참사 대응을 두고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몇몇 친윤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네.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장관 한 명 방어도 못하냐, 이렇게 역정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좀 네. 확인 좀 해보셨어요, 위원님?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네. 제가 뭐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받지 않았다,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언론 표현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라는 그런 표현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진노했다, 역정을 냈다. 아니 뭐 민주국가에서 무슨 여기가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닌데 네. 뭐 화를 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서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표현, 뭐 역정을 했다, 역정을 냈다, 진노했다 이런 건 그런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당이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다 부부관계에도 부부싸움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실과 당이 뭐 그렇게 물화일체로 똑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이 좀 서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시는 거고 또 당으로서는 당으로서 건의할 부분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할 부분 반영하는 거니까 이게 뭐 다 같이 똑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